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 아침 7시. 김춘자는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동네 시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지갑 속 수백만 원의 현금을 확인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100원 단위까지 흥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이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과일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춘자는 차갑게 배추를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배추 얼마예요? 너무 비싸면 안 사요. 5천 원만 주시면 되죠. 3천 원이면 어때요? 이거 봐요. 겉잎이 좀 시들었잖아요. 상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춘자의 날카로운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3천 원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비서 정민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정민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춘자를 모신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주식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요? 좋네요. 그런데 태훈이는 언제 온다고 했죠? 춘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훈은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자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였습니다. 35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죠.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누군가와 함께 오신다고 하더군요. 춘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훈은 평소 연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를 데려온다는 거죠? 친구요? 그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속셈을 의심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이 데려올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며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키 큰 체격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변호사답게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훈이 밝게 인사하며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여성을 소개했죠. 어머니, 제가 만나고 있는 박지선입니다. 지선아, 우리 어머니야. 지선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태훈 씨로부터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춘자는 지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분석했습니다. 30 전후로 보이는 나이, 깔끔한 정장 차림, 적당한 화장과 정리된 헤어스타일.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춘자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지선 씨. 태훈이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반갑네요. 춘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중립적인 톤으로 상대방을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식사 자리에서 태훈은 지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지선이는 정말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해요. 지선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훈 씨가 너무 과찬하시는군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에요. 평범하다니요. 지선이는 마케팅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춘자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완벽해.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지선은 춘자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태훈 씨가 어머님께 정말 효자라고 하던데요. 항상 어머님 걱정을 하세요. 그래요?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했나요? 춘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다시 지선을 볼 때는 경계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훈과 지선이 돌아간 후 춘자는 정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님. 그 여자 박지선이라고 했지. 철저히 조사해봐요. 정민수는 춘자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모든 걸 다요. 가족 배경, 학력, 직장, 과거 연애 경력, 금전 문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알아보세요.
혹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셨나요? 춘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태훈을 왜 만날까요? 돈을 노리는 여자일지도 몰라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태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성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민수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춘자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죠. 어머님, 박지선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춘자는 독서용 안경을 쓰고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지선의 증명사진과 함께 상세한 인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박지선 31세. 부산 출신이고요.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빠 한 명이 있는데 공무원이고요. 정민수가 설명하는 동안 춘자는 꼼꼼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학창시절 성적은 어땠나요?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졸업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선의 대학 시절 사진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경력은 어떤가요? 대학 시절 한 번, 직장 생활 초기에 한 번 정도 연애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평범하게 끝났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없나요? 빚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적금을 넣고 있고 부모님께 매월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춘자는 파일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사 결과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춘자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이 말씀이시죠? 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정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말입니다. 춘자는 정민수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속는군요. 사람은 모두 욕심이 있어요.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극빈한 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들, 부자가 된 후 자신에게 접근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직접 확인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춘자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돌아봤습니다. 뭔가 계획이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가 식당 하나 있잖아요. 홍대 근처에 있는 그 작은 곳 말이에요. 아, 네. 마음 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거기서 설거지 이모로 변장해서 그 여자를 관찰해 볼 거예요. 정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혹시 들키시면. 들키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춘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 가면 뒤에 숨은 진심을 파악하는 데 능했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더욱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내 정체를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하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으로 소개해달라고 할 거예요. 정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세요? 내일부터요. 태훈이에게 연락해서 지선 씨와 함께 그 식당에 가자고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제안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설거지 일을 하시는 건. 춘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어릴 때는 이런 일 다 해봤어요.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은 부자가 됐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해요. 그날 저녁 춘자는 오래된 옷장을 뒤져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봉사활동할 때 입었던 단순한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앞치마까지.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니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춘자는 홍대에 있는 마음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가정식 식당으로 춘자가 몇 년 전 젊은 사업가를 도와주려고 투자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제법 인기가 있어서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붐볐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식당 사장인 김철수는 춘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옷차림은 조용히 해요. 오늘부터 며칠간 여기서 설거지 일 좀 할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춘자는 김철수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철수는 황당해했지만 춘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해 주세요. 절대 내 정체를 밝히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춘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쯤은 문제 없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 춘자는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춘자를 새로운 이모님으로 받아들이며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오후 1시 식당 문이 열리며 태훈과 지선이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주방에서 몰래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지선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태훈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죠. 여기 분위기 좋네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알게 됐어요? 지선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회사 선배가 추천해줬어요.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태훈이 메뉴판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춘자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가격이 착하다니 좋네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밖에서 먹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지선의 말에 춘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격을 신경 쓴다고. 태훈이 돈 많은 줄 알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두 사람이 주문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춘자는 적당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물잔을 들고 지선의 테이블로 다가간 춘자는 일부러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이 지선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춘자가 당황한 척 외쳤습니다. 지선은 깜짝 놀랐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선은 오히려 웃으며 티슈를 꺼내 자신의 옷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새 옷인 것 같은데. 춘자가 미안해하는 척 말했지만 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선은 일어나서 직접 테이블 위에 물까지 닦아주었습니다. 춘자는 이런 반응에 놀랐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태훈이 보고 있으니까 착한 척하는 거야. 지선아, 괜찮아?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선의 태도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잠시 후 춘자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무거운 접시 더미를 들고 나와 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허리가 아파서. 춘자가 힘들어하는 척 말하자 지선은 망설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어디로 옮기면 되나요? 저쪽 테이블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지선은 무거운 접시 더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옮겼습니다. 상당히 무거웠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것도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춘자는 지선의 행동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진짜 친절한 건지 아니면 정말 뛰어난 연기력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태훈은 지선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지선이는 정말 착해.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해. 그냥 당연한 일인걸요. 힘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도와드리고 싶어져요. 춘자는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모두 자기 일에만 바빴고
가난한 아이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정말 착한 사람일까? 아니야, 사람은 모두 속셈이 있어. 특히 돈 앞에서는. 춘자는 자신의 판단을 믿으려 했지만 지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춘자는 지선이 다른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아르바이트생이 힘들어하자 지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고생 많으세요. 아, 네.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거든요. 정말 힘들죠. 화이팅 하세요. 지선의 말에 아르바이트생은 밝게 웃었습니다. 춘자는 이 장면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태훈이 보고 있지도 않은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이유가 있을까요? 태훈과 지선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 할 때 춘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계산대 근처에서 바닥을 닦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와요. 지선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전혀요.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착하네요. 춘자는 지선이 진심으로 가격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훈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라면 돈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춘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시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선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고 친절했으며 가식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정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글쎄요. 생각보다 자연스럽더군요.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뜻 아닌가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의 시험으로는 부족해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정민수는 춘자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중함이 지금까지 가문을 지켜온 원동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오후 춘자는 다시 마음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시험 결과가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더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어 지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오후 2시쯤 태훈이 혼자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의외라는 듯 주방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태훈이 김철수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민수가 태훈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안 오세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올 거예요. 회사 일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춘자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지선이 혼자 올 때를 기다렸거든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순간이니까요. 1시간 후 지선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보였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훈 씨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 나도 막 왔어.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선을 맞았습니다. 춘자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세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작은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물론 안전한 범위 내에서 단순히 젖은 수건에서 나는 연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위급해 보였습니다. 불이야. 불. 주방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손님들이 당황하며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때 지선의 반응을 춘자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도망가려 할 때 지선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여러분, 침착하세요.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지선이 큰 소리로 말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들과 아이들을 먼저 나가도록 도와주고 직원들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선이 주방 근처에서 당황해하고 있던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무서워요. 춘자가 떨리는 척 대답하자 지선은 춘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지선의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춘자는 이런 배려에 놀랐습니다. 자기 안전도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모르는 설거지 이모를 챙길 이유가 있을까요? 다행히 연기는 금세 사라졌고 큰 문제 없이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알고 보니 주방에서 젖은 수건이 뜨거운 팬에 닿아 생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라셨죠?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에요. 김철수 사장이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선은 여전히 춘자 옆에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춘자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자 지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서로 도와야죠. 이 순간 춘자는 지선의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이나 가식이 아닌 진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태훈도 지선의 행동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지선아, 고마워.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별일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지선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춘자는 그녀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식당이 다시 정상화된 후 춘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시험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선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신 같은 모르는 설거지 이모까지 챙겨주는 모습에서 진짜 인품을 엿볼 수 있었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춘자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속셈을 의심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정민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생각할 게 많아졌어요. 춘자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예상과는 다르네요.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가끔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선이는 다를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걸까? 춘자는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선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어떤 계산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혹시 직접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직접 대화요? 네. 설거지 이모가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서 말이에요. 단둘이 대화하다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춘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민수의 제안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래 관찰만 했지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를 만들죠? 내일도 식당에 가시면 적당한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설거지 이모로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거죠.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험을 해볼 작정이었습니다. 지선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진심을 확인해 보는 거였죠. 다음 날 오후 춘자는 마지막 시험을 위해 마음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지선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대화를 통해 지선의 진심을 파악해 보려 했죠. 오후 3시쯤 태훈과 지선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지선은 어제와 달리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이었고 태훈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나 봐요. 태훈이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다행히 회의가 취소됐어요. 덕분에 여유 있게 올 수 있었네요. 지선이 주변을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춘자는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춘자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지선의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손님 실례합니다.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지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전부터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춘자의 말에 지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자주 오게 되네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설거지 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늘 일손이 부족해서. 춘자가 부탁하자 지선은 망설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물론이죠. 태훈 씨, 잠깐만 기다려줘요. 응, 천천히 해. 태훈은 지선의 배려심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지선과 춘자는 나란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시험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은 어떤 일 하세요?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닌 지는 꽤 됐네요. 그래요? 그럼 돈도 많이 벌겠네요. 춘자가 은근히 떠보자 지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그냥 생활할 정도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기 앉아 계신 분은 남자친구세요? 네, 맞아요. 지선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분 같아 보여요. 잘생기기도 하고. 감사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춘자는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분이 돈이 많아요? 지선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요즘 같은 세상에. 춘자가 더 구체적으로 묻자 지선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요.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춘자는 지선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만약 남자친구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다면, 예를 들어 돈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태훈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돈은 함께 벌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요? 힘들 텐데.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자는 지선의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나 계산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훈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만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지선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답했습니다. 아,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제 딸도 연애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딸분도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지선의 답변에 춘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로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대답을 연기로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모르는 설거지 이모에게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지선이 갑자기 춘자를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낯이 익어요. 혹시 태훈 씨 어머님 댁 근처에 사세요? 춘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킬 뻔한 순간이었죠. 아니에요. 저는 여기 근처에 살아요. 그래요? 착각이었나 보네요. 다행히 지선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이제 정체가 들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제 일 마쳐야겠어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지선이 따뜻하게 인사하며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춘자는 주방에서 지선과 태훈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태훈이를 사랑하는구나. 오늘의 대화를 통해 춘자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정민수에게 결정을 알렸습니다. 민수야, 내일 정체를 밝힐 거예요. 드디어 마음을 정하셨군요. 네, 그 아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의심한 게 미안할 정도로요. 춘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시험을 통해 지선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태훈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다음 날 오후, 춘자는 마지막으로 마음식당에 갔습니다. 오늘은 지선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작정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시험을 통해 지선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었죠. 오후 2시쯤 태훈과 지선이 함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밝은 모습이었지만 춘자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을 때 춘자는 큰 결심을 하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 이모로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김철수 사장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 춘자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입던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간의 변장이 무색할 정도로 원래의 우아한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춘자가 혼잣말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태훈과 지선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자가 두 사람에게 인사하자 태훈과 지선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왜? 태훈이 당황스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지선도 놀란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선 씨,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춘자가 지선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선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뵙게 되다니. 우연의 일치네요. 우연이 아니에요. 춘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지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는 며칠 전부터 여기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 일을. 어머님이요? 태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지선 씨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춘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식당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선은 며칠간의 기억을 떠올리며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엎지르시고 무거운 것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던 거군요. 맞아요. 모두 당신을 시험해보기 위한 거였어요. 지선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화나지 않아요? 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태훈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지선이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춘자는 태훈과 지선 앞에 앉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아, 지선씨.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춘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나 시장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어린 시절,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자란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지선은 춘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제가 부자가 된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어머니. 태훈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선 씨를 처음 봤을 때도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태훈이를 사랑할까 하고요. 춘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지켜본 결과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
지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선 씨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진심으로 태훈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춘자는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지선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걸이에요. 어려웠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희망의 상징이죠. 이제 지선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선은 감동받아 목걸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선 씨, 정말 미안해요.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춘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지선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오히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태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지선아 고마워.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구나. 춘자는 지선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평생 품고 있던 불신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선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진짜 며느리였습니다. 지선 씨, 앞으로 우리 태훈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님도 잘 부탁드려요. 정말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진심 어린 가족애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정체를 밝힌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지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태훈과 지선의 결혼을 정식으로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춘자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자는 지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단둘이 차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지선은 정중한 모습으로 춘자의 대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지선 씨, 편하게 앉아요. 춘자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선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웅장한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인상적이었지만 지선의 표정에는 부러움보다는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어머님께서 직접 꾸미신 건가요? 대부분 그래요.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씩 모은 것들이죠. 춘자가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정민수가 준비해준 고급차였지만 춘자는 여전히 가격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선 씨, 솔직히 말해볼까요? 네,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의 태훈이를 왜 만나는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춘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태훈이를 사랑하는군요.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태훈 씨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선의 눈에는 태훈을 생각하는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선 씨, 하나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 식당 말이에요. 거기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이요?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지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그런 일을 주도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업적인 면은 잘 알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 당신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지선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춘자는 지선의 적극적인 반응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지선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김철수 사장과 상의해보고 지역 주민센터와도 협력할 수 있을지 알아봐요. 네,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죠? 식당에서 요리 교실도 열면 어떨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요리 초보자들을 위해서요. 춘자는 지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놀랐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역시 젊은 사람의 아이디어는 다르군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마음 식당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춘자는 지선과 대화할수록 그녀의 진심과 따뜻함을 더욱 느꼈습니다. 지선 씨,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태훈이와 언제 결혼할 생각이에요? 지선은 살짝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태훈 씨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요. 그럼 올해 안에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제 당신을 완전히 믿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춘자가 지선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선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지선 씨, 결혼 준비는 제가 도와줄게요. 물론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요. 춘자의 말에 지선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의 짠순이 기질은 여전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태훈이 집에 왔을 때 춘자는 아들에게 지선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지선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 좋은 아이를 어디서 또 찾겠어. 태훈은 기뻐하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지선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태훈아, 결혼 준비비는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거야. 태훈은 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절약 정신에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검소하게 준비할게요. 며칠 후 춘자와 지선은 함께 마음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김철수 사장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지선이 제안하자 김철수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르신들도 많이 도움받으실 것 같아요. 춘자는 지선이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일을 시작하면서 식당 직원분들에게도 보너스를 주시면 어떨까요? 보너스요? 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춘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선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죠. 모두들 열심히 일해주고 있으니까요.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 소식에 기뻐했고 지선의 아이디어에 더욱 감사해했습니다. 춘자는 이런 지선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을 느꼈습니다. 석 달 후 태훈과 지선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춘자는 평생 꿈꿔온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선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결혼식장은 춘자의 고집대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의미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규모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선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였는데 지선의 제안으로 과도한 장식을 피하고 깔끔하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선이도 정말 예쁘구나. 우리 태훈이가 행복하겠어. 춘자가 지선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여성이 이제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정말 어머님 같아요. 나도 그래. 이제 정말 내 딸이야. 두 사람이 감동적인 순간을 나누고 있을 때 태훈이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우와, 우리 신부 정말 아름답네. 태훈이 지선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선은 수줍게 웃으며 태훈의 넥타이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태훈이 어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춘자는 하객들 앞에서 신부 어머니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선이는 제가 직접 선택한 며느리입니다. 춘자의 말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우리 태훈이에게 합당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시험도 해봤죠. 춘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하객들이 더욱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이는 어떤 시험에서도 진심과 따뜻함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지선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춘자는 지선과 함께 하객들을 맞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선의 부모님도 참석했는데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좋은 딸 키우셨네요. 춘자가 지선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